글이 들리는 밤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7번째 시간입니다.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늘 하던 대로 그가 읽었던 기사담 가운데서 한 구절을 생각해 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이윽고 그는 미친 듯이 허덕이는 정신으로 카르로오르가 만투아 후작에게 상처를 입히고 산에다 내버렸을 때 있은 볼드윈과 만투아 후작과의 대화 가운데서 한 구절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이 구절은 어린애들의 귀에 익은 이야기들이고 젊은이들에게도 잊혀진 이야기는 아니며 노인들은 감복하며 믿는 이야기였는데 마음의 기적만큼이나 황당한 것이었다. 지금 그가 생각하니 자기 형편이 꼭 그 이야기와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신용을 부리며 땅바닥에 뒹굴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부상당한 기사가 지었다는 식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이웃에 살고 있던 마을 일꾼이 방앗간으로 밀을 한 짐 싣고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와서 누구냐고 묻고 왜 그처럼 처량한 신음을 하느냐고 물었다. 돈키호테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자기 아저씨인 만투아의 후작이라고 확신하고 대답 대신 그냥 계속하여 자기가 당한 불행과 자기 아내가 황제의 아들과 밀통한 이야기를 모두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말로 그대로 외웠다. 일꾼은 헛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여 얻어맞아 산산조각이 난 얼굴 가리개를 벗기고 먼지 낀 그의 얼굴을 닦고 보니 단박에 아는 사람이었다. 돈 기사다 지주님!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그가 정신이 나가서 조용한 시골 안방에서 편력기사로 변하기 전에는 키사다라고 불렸던 모양이다. 아, 어떤 놈이 나리를 이런 꼴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냥 노래가락을 부르는 것으로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보려고 그의 등과 가슴에 갑옷을 벗겼으나 아무 핏자국도 없고 상처 입은 흔적도 볼 수가 없었다. 그를 땅에서 일으켜서는 자기 노새에다가 그를 억지로 태우고 그의 무기와 창 토막까지도 다 모아서 로시난데에게 붙들어 맨 다음 말과 노새를 잡아 끌고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돈키호테가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것을 듣고 무척 근심이 되었다. 우리 기사님도 노새에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얻어맞은 판이라 무척이나 구슬퍼서 이따금씩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냐고 자꾸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형편에 알맞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준 것은 분명히 악마, 그 놈임에 틀림없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그 순간 그는 볼두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테카라의 성주 로드리고 데 날바스가 무어 사람 아빈다 루에즈를 붙잡아 자기 성에 가두어둔 이야기가 불쑥 생각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꾼이 좀 어떤가고 다시 물으니까 그 포로인 아펜사라이지가 로드리고 데 날바스에게 대꾸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르지 데 몬테메오르의 다이아나 중에 쓰여진 이야기를 자기가 읽은 대로 꼭 알맞게 꾸며가지고 길게 늘어놓은 것으로서 그 일꾼은 그따위 너절한 헛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재수가 없다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걸어갔던 것이다. 기사는 그 긴 이야기를 끝내고 소리쳤다. 돈 로드리고 데 날바스 가카, 지금 저의 그 아름다운 하리파는 바로 둘신해야 될 토보소입니다. 그 아가씨를 위하여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사의 업적을 쌓았으며 또한 쌓겠습니다. 지주날이 저는 죄 많은 사람이죠. 정말 저는 돈 로드리고 데 날바스는 아니고 만투아의 후작도 아닌 이웃사람 페드로 알론소예요. 그리고 지주님은 볼드윈도 아빈다 루에즈도 아니고 훌륭하신 키사다 양반이셔요. 그들은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해질녘에 마을에 당도했다.
그러나 일꾼은 그 얻어맞은 양반이 창피스런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안 보이려고 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적당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을에 들어가서 돈키호테의 집으로 가서 보니 집안은 온통 큰 난리가 나 있었다. 신부, 마을 이발사 등 돈키호테의 절친한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고 가정부는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페드로 페레즈 박사님, 이게 바로 그 신부의 이름이다. 우리 주인님의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벌써 사흘째나 주인님도 말도 방패도 창도 갑옷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저야 무슨 뾰족한 생각이 나야죠. 제가 나서 죽는 게 정한 이치인 것처럼 분명히 주인님이 늘 읽으시던 그 망할 놈의 기사담 책이 그분의 머리를 돌게 만들었어요.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주인님이 혼잣말로 편력기사가 되어가지고 모험을 찾아 그러한 세계를 두루 다니고 어쩌고 하시는 걸 자주 들었어요. 이 라만차의 천지에서 가장 똑똑한 양반의 머리를 망친 그따위 책들을 악마하고 건달 귀신이 다 가져가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조카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고 덧붙여 말했다. 니콜라스 선생님, 이것이 그 이발사의 이름이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저씨는 그런 얼빠진 엉터리 모험담을 이틀 밤 이틀 낮을 꼬박 세우며 읽으신 적도 참 많아요. 그리고 다 읽으시고 나서는 책을 내던지고 칼을 빼들고 담벼락을 향해 막 찌르곤 하셨죠. 그러다가 지치면 탑처럼 키가 큰 거인을 넷이나 죽였다고 하시고 지쳐서 흘리는 땀을 보고 전투에서 다친 상처에서 흐르는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잔으로 냉수를 마시고 조용히 편히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은 굉장한 마술사이며 자기 친구라는 현자 에스카이프가 갖다 준 귀중한 약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두 제가 잘못이어요. 제가 그만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저씨의 이상스러운 점을 미처 말씀 못 드렸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아저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게고 또 그 잘못된 책들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저씨는 이단자처럼 불태워버려도 속 시원할 책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옳은 말이야. 신부가 말하였다. 내일 반드시 여러 사람이 참관하는 가운데 책들을 심판하기로 하지. 책들의 화형 선고를 내려서 모두 태워버리고 그 책을 읽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 돈키호테의 흉내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 돈키호테와 더불어 이 말을 다 듣고 난 일꾼은 그가 미쳐버렸다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볼두인 기사의 부상당한 만투아 후잭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안테케라의 성주인 용감한 로드리고 데 날바스가 포로로 붙잡은 무엇사람 아빈다루에즈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보니 그들의 친구요 주인이요 아저씨가 와 있었다. 그들은 노새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못 내리고 있는 그에게로 달려가 끌어안았다. 모두 비켜! 그는 소리를 질렀다. 내 말이 잘못해서 그만 크게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길이다. 나를 침실로 데려다 놓아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명한 우르간다를 불러다가 내 상처를 보살피고 치료하게 해주어. 이때 가정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거 봐요. 치치. 우리 주인님이 어느 발을 저는지 벌써 짐작이 갔으니까. 주인님, 자 들어오셔요. 우르간다인지 뭔지 아는 사람은 불러올 것도 없이 당장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봅시다. 아이고, 그 망할 놈의 경칠놈의 기사담 책들이 주인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군요. 그들은 곧장 그를 침대로 데려갔다. 그러나 상처를 찾아보았지만 상처는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건방진 열놈하고 싸우다가 그의 로신한 데로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말했다. 신부도 그래. 거인들까지 한몫 들었군. 하여간 내일 어둡기 전에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세. 그들은 돈키호테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았다. 그는 단지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자게 해달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그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신부는 일꾼에게 어떻게 그를 처음 발견하였는지 상세히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일꾼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사가 짓거리던 영문 모를 헛소리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이에 신부는 더욱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천할 마음이 생겼다. 네, 글이 들리는 밤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7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